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꾼 세계 최고의 기부자는 누굴까? 최근 잉글랜드 전 축구 스타 데이빗 베컴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했다. 막대한 돈을 기부한 걸까? 아니면 방송에 출연해서 좋은 말을 전한 걸까? 예상 가능한 모든 것이 아니라 더욱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건 바로 이것이다. 무려 팔로워가 7천만 명이 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우크라이나 산부인과 의사에게 선물한 것이다. 당시 베컴과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안녕하세요. 베컴입니다. 여러분 제 소셜미디어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산부인과 대표 이리나에게 선물합니다. 이리나 대표는 임산부들이 아기를 안전하게 낳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컴의 계정을 받은 의사는 이렇게 답했다. 영상을 봐준 여러분과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도와주신 베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부는 매우 소중합니다. 큰 감사를 전합니다. 베컴이 선물한 이 소셜미디어에는 이후 러시아 침공 초기 하르키우 임산부들이 대피한 지하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아기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며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뜻이 있는 분들에 의해 산소 발생기 등이 기부돼 아기들의 생존을 돕고 있다. 베컴의 소셜미디어가 어떤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는 셈이다. 보통 기부를 생각하면 돈과 물건만 떠올리게 된다. 물론 모든 기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아름답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든 필요하며 선한 행동은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컴의 행동은 전혀 달랐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치열한 사색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자신의 소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선물하겠다는 생각조차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뭐든 주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각 분야의 유명인들이 이런 소식을 전한다. SNS 운영을 중지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팔로워를 가진 자신의 SNS를 삭제하거나 방치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베컴이 그랬던 것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부를 하면 어떨까? 물론 기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나는 창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의 기부를 몰라서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나날이 나아져야 하는 이유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그렇게 쌓은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근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오랫동안 정진하며 역량을 키우기 힘들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에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이다. 손에 손을 잡고 그 손을 또 누군가에게 내밀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산다면 어떤 인생이든 빛날 수 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입니다.
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잠들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색과 글쓰기, 게다가 매일 원고지 50매 분량의 글을 쓰는 건 죽는 일이 아니라면 반복하는 루틴이라. 생일이라고 명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조금 덜 하거나 더 먹고 더 자거나 하진 않아요. 덕분에 365일 동안 쓴 글을 더하면 매년 25권 정도의 책이 될 분량의 글을 쓰죠. 한 도서관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내가 전교 1등인데 맨날 내가 가장 먼저 도서관에 와서 가장 늦게 도서관을 나간다. 늘 기억하면 인생이 편해져요. 뭐든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합니다. 변명하고 비난하는 건 늘 못하는 사람들의 수단이죠. 잘하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에 모든 걸 투자하니까요. 그래도 아무튼 크리스마스입니다. 늘 여러분께 감사하고 늘 사랑과 행복을 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글쓰기에 너의 영혼을 바쳐라. 인문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책 표지 색이 변할 정도로 많이 읽힌 걸까? 가장 위에 올려져 있던 책 표지 색이 흐려졌다. 서점에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책을 90권이나 썼으면서 서점에 이렇게 독자가 많은데 30분이나 서성이며 돌아다녀도 널 알아보는 독자가 한 명도 없냐? 더 열심히 써라. 진심을 전할 수 없다면 한 줄도 쓰지 말아라. 늘 서점에서 자극을 받고 반성을 하다가 돌아간다. 크리스마스 사색,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서점에서 독자를 만날 수 있기를. 나만 잘하면 된다. 하루의 생산성을 최고로 높이는 10가지 말버릇. 1. 적당히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2. 바빠서 남 욕할 시간도 없다. 3. 늘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4. 먹었으면 이제 움직여야지. 5.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지? 6. 더 가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다. 8. 오늘 하루도 멋지게 불태웠다. 9. 변명할 시간에 문제를 풀자. 10. 내가 생각한 건 결국 현실이 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쇼펜하우어. 하루의 생산성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말이다. 본질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찾아온 유혹에 지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분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건강이든 행복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관계든 먼저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하루가 농밀해진다.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독서, 글쓰기, 명언, 좋은 글, 루틴, 태도, 강연, 강의.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이의 공부머리까지 키웁니다. 다정하게 말한다는 게 생각처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상냥한 억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말도 좀 더 상냥하게 말하면 그걸 듣는 아내의 마음도 예뻐지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내면이 안정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의 공부머리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내의 행복, 아이의 공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남편의 가장 기초적인 다정한 말 19개를 소개합니다. 1. 난 당신이랑 대화하는 게 참 좋아. 2. 내 이야기 잘 들어줘서 고마워. 3. 앞으로 내가 좀 더 잘할게. 4. 아무리 화가 나도 밥은 꼭 같이 먹자. 5. 그 사람이 잘못했네. 당신은 괜찮아? 6. 우리 오늘 날이 추우니까 꼭 안고 걸어가자. 7. 당신은 먹는 모습도 참 예뻐. 8. 우리 싸우지 말고 살자. 내가 더 사랑할게. 9. 당신 덕분에 난 늘 기분이 좋아. 10.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11. 이렇게 가만히 당신 이야기 듣는 게 참 좋아. 12. 이제 싸우다가 나가지 않을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13. 난 참 운도 좋아. 당신을 만났으니까. 14. 응, 맞아. 그럴 수 있어. 당신 생각이 오라. 15. 당신과 함께 맞이할 2024년을 정말 기대하고 있어. 16. 앞으로 한마디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할게. 17. 당신한테 예쁘게 말하니까 내 기분도 좋아진다. 18. 당신은 못하는 게 뭐야? 내 눈엔 늘 당신 장점만 보이더라. 19. 앞으로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길 거야.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부부 스타그램 부부 일상 부부 대화 부모 교육 초등학생 대화 공부법 다정하게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중3 대이 자녀와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분노할 때 우리는 상대방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지나가면 스스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죠.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탄력 독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적 행위다.